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카드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까지의 연애 애정 기운이 어떠셨는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자, 제가 지금 카드를 뽑으면서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성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것 같고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애를 할 수 있었을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 쪽으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책임감과 신중함 이런 쪽으로 더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신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사실 뭐 굳이 그렇게 연애를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 그러니까 혼자서도 나쁘지 않은데 물론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굳이 이 연애라는 것에 내가 그렇게 목을 매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자발적 아싸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은 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냥 솔로를 택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대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대상과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애에 막 목매거나 그러지 않았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썬카드가 연애 애정 기운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이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그런 에너지였다. 썬카드 자체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열을 방출하고 또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카드다 보니까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두 번째 이 여사제 카드 뜬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 애정에 있어서 뭔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보단 신중했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여사제 카드도 사실 뭔가 이제 의욕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막 함부로 드러내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사실 선 카드도 나는 가만히 있지만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카드고, 여사제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나의 분위기에 빠진다라든지 그럴 수 있는 카드라서 제가 이 두 장의 카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고 끌림을 많이 주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막 애걸복걸했던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도 흔히 우리 도화살이라고 하죠. 그 도화살 카드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막 붙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그냥 막 안달복달 나는 그런 카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연애에 대해서 아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을 그 기운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세 장의 구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막 연애 애정에 있어서 크게 마음을 쓰기보단 여러분들의 현실에 좀 더 집중했을 느낌이에요. 자, 퀸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 능력, 그리고 결실 이런 쪽으로 더 마음을 많이 쓰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대상이 있든 없든 뭐 이성한테 막 냉랭하게 굴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뭐 배려 있고 또 젠틀하고 또 어찌 보면 좀 그런 매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어떤 실리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발전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지키는 것에 더 에너지를 썼을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은둔자 카드도 굉장히 신중했어요. 뭔가 내가 이 애정, 연애 이런 데에 막 마음을 써가지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내 기회를 놓치거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굉장히 신중할 거야 라는 모습이 밑에서 두 번째로 보이고, 이 은둔자 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혼자인 걸 편애하는 카드거든요. 거기다가 이 마지막 퀸 오브 완즈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애정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그렇게 뭐
아예 관심이 없다까진 아니지만 굳이 아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어떤 열정,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이 좀 원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썼을, 그리고 이성을 보는 기준과 눈도 꽤나 이제 높았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고 함부로 누군가와 연결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그 대상과 나쁘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아쉬울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좀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좀 더 치우쳤을 느낌이고, 대상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여러분 인기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인기를 막 이렇게 누리려고 하기보단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카드를 통해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결국 잘 될 사람, 여러분이랑 연결될 사람, 이어질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랑 이어질 사람, 연결될 사람의 특징. 우선 이 사람의 전반적인 기운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7번 소드, 절제 카드, 타워 카드를 봤을 때 우선 이 사람의 전반적인 기운 특징에서는 뭔가 좀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되게 자기가 이제 컨트롤하고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신중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막 뒤통수 치고 그런 느낌의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이 치이고 엎치락 뒤치락 힘든 일들이 많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의도치 않게 계속 압수를 따져보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그 생존에 되게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이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비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을 수 있겠다. 근데 또 그 말인즉슨 다른 뜻으로 하면은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날 수 있을 그런 모습이에요. 자, 7번 소드, 절제 카드, 이 두 장의 구도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신중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섞여 있고요. 거기다가 밑에 그 마지막 타워 카드 뜬 걸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그 환경의 영향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많이 할 느낌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 타워 카드가 16번 카드잖아요. 자, 근데 이 16번 다음에 어떤 카드냐면 17번 스타 카드 같습니다. 자, 영원한 무너짐도 없고 영원한 괴로움도 없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끝에는 또 이제 다시금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타워 카드 다음에 17번 스타 카드가 회복의 키워드다 보니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뭔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특징이 보이고요. 좀 더 이 사람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봤을 때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면은 뭔가 좀 애교도 있는 느낌이고요. 자기가 마음이 가고 자기가 이런 열정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어떤 의욕과 의지, 진취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나름 또 주변이랑도 잘 융화가 돼서 안정감 있게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뭔가 대책 없지 않고 그래도 나름의 어떤 안정성, 실리 추구 이런 거를 또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자, 첫 번째 황제 카드가 떴어요. 황제 카드는 자존심도 강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강합니다. 자기 주장 고집 세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말한 것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한 카드라서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자기의 말에 힘을 실어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오브 완즈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도
자기가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의욕과 그리고 또 에너지, 열정이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되게 애교도 피우고 자기 어떤 약간 부족한 모습도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자기가 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럴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3번 펜타클 뜬 걸 봤을 때도 환경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주변과 어우러져서 융화하고 협력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잘 쓰는 사람으로 카드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격적인 측면 기운은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주변이랑 나쁘지 않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더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좀 더 특징을 더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고 그렇게 나가기 위한 발전이 보이고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오브 펜타클 뜬 걸 봤을 때 이 페이지 오브 완즈도 그랬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손해보는 장사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뭐 앞에서 7번 소드에서도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좀 이 머리 회전이 빠를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나쁘거나 그럴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컵 뜬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진짜 자기 사람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애정이 깊을 걸로 보여요. 진짜 뭔가 자기 사람한테만 마음을 잘 여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 위에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도 느껴졌지만 진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여과 없이 마음을 열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 매지션 카드 뜬 걸 봤을 때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엄청 다재다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매지션 카드 자체가 우선 준비된 시작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마이너 카드들의 원소들이 다 있는 카드다 보니 엄청 센스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되게 좀, 기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카드가 떴다라는 건 이 사람 좀 인기쟁이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면 매지션 카드 자체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좀 알아봐 줄 수 있고 그만한 또 매력이 되게 발산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외적으로 출중하다라든지 혹은 되게 임기응변이라 센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인기 있는 존재로 본다라든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타워 카드 다음에 이제 스타 카드 뜨는 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기보단 그래도 극복할 힘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지션 카드를 통해서도 그런 기운은 많이 듭니다. 이 매지션 카드가 어쨌든 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현실화해서 좀 실용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균형과 조화, 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의 균형과 조화를 되게 잘 맞추면서 뭔가 되게 똑부러지고 똑똑하게 이끌어가는 카드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리더십도 있고 센스도 있고 자기 사람한테 잘하고 주변이랑 잘 어우러지고 엄청나게 만능 엔터테이너의 느낌이 난다. 진짜 되게 좀 뭔가 처음에 봤었던 카드에 비해서 물론 그 카드를 통해서도 이 삶에 이 내공이 있다는 느낌도 들긴 했지만 엄청 좀 장점이 많을 그런 사람으로 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외모적인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외모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조금 그렇게 쉬워 보이는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말 걸기 좀 쉽고 물론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말 걸기 좀 쉽고 뭔가 친절할 것 같고
되게 좀 사근사근할 것 같고 좋은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예쁘고 멋있는데도 되게 좀 딱딱하고 드셀 것 같고 그리고 말 걸면은 조금 방어적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후자의 느낌이긴 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7번 완제 뜬 걸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편안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말 걸면 쳐낼 것 같다. 좀 세 보인다. 날카로워 보인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퀸 오브 완제 뜬 걸 봤을 때도 그럼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외모. 그리고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진한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한 느낌이라는 게 반드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이런 것까진 아니어도 그냥 그 사람이 주는 분위기, 아우라, 혹은 인사, 그리고 뭐랄까, 좀, 이 사람이 꾸미고 있는 모습 자체가 되게 강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좀 카드를 통해서 보이고, 그래서 한번 봤을 때 뭔가 좀 각인이 될 만한 그런 외모 느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 4번 펜타클 봤을 때도, 뭔가 좀 부티가 나서 함부로 말 걸기 조금 어려운 사람, 되게 고급진 느낌.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든지 자기만의 그 개성이 있는 사람, 요런 느낌으로 좀 카드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키가 엄청 크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작은 건 아니고 평균, 그 여성 평균, 남성 평균의 그 평균적인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자기만의 분위기를 잘 갖춘 깔끔한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 라고 저는 좀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질 연애 애정 기운은 어떨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질 연애 애정 기운 어떻게 될까요? 자, 보니까 사실 앞에서 봤었던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에서 떴던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똑같이 뜬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그 애정의 기운은 계속 끊임없을 것 같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좀 뭐랄까 되게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지금의 연애 애정의 기운과 약간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긴 해요. 아, 제가 이 멘트를 뺐네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그 특징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랑 잘 될 사람이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유패가 이제 여러분이랑 잘 될 사람이 되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연애 애정 기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자체가 그런 애정 자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다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느꼈을 때 아, 내가 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직 썩 없네? 라고 느낀다라든지 우선은 그냥 지금은 시간을 좀 지내보자. 나는 그렇게 내 눈을 낮출 의지가 없으니까 난 조금 더 기다려 볼래 라는 그런 식의 좀 방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8번 소드가 떴어요. 이 8번 소드가 떴을 때는 사실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뭐 이렇게 행동하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지 못하는 카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떴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아, 그래, 나도 연애해야지, 애정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대상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뭐 그 상대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연애에 막 애써서 에너지를 쓰거나 막 이렇게 의지를 북돋지 않을 수 있을 모습이긴 해요. 거기다가 두 번째 교환 카드 뜬 걸 봤을 때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어떤 신념, 여러분의 가치관 이런 게 되게 더 확고하게 작용할 느낌이다. 교환 카드 자체가 어떤 뭐 도덕적 신념, 가치관, 그리고 정신적인 걸 이런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카드다 보니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도 물론 되게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도 뭐 그렇게 그냥 가볍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루즈해져도 그냥 책임감 있게 하려는 느낌이고 또 대상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을 지키면서 좀 더 차분하게 차분히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뜬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매력 자체는 계속 이제 끌리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 여기 이 운명의 수레바퀴 여러분의 그 연애 애정 기운 여태까지 연애 애정 기운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값이, 연애 애정 기운 값이 그런 끌림을 주는 에너지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뭐 이성이 이제 다가온다라든지, 뭐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나한테 계속 매달린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휘둘리는 느낌이 아닌 게요. 밑에서 첫 번째 저스티스 카드도 되게 어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고 또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진 않겠지만 기준이, 그러니까 눈 높은 것이라든지 사람 보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확고해서 막 그렇게 상대에 맞춰준다라든지 뭐 다가오는 이성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더 신중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2번 소드, 마지막 6번 소드를 봤을 때는 사실 연애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계속 좀 안 둘 수 있겠다. 그냥 나는 흐르는 대로 살겠다. 그냥 뭐 인연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겠지. 혹은 지금 대상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이 관계에서 그냥 내가 조용히 잘 유지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좀 흘러갈 느낌이라서 지금 앞에서 봤었던 연애 애정 기운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긴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연애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막 이렇게 뭐 이제 꽁냥대고 펼쳐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 쪽으로 좀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좀 여러분의 성장이라든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의 좀 입장,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애정 연애 기운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쪽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애정 기운에 있어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조언 카드를 뽑았을 때도 저스티스 카드 바로 뜨고, 두 번째 에이스 오브 완즈, 세 번째 10번 펜타클,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성을 보는 눈이라든지 또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갖는 그 감정, 생각에 있어서 기준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너무 좋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일이라든지 현실적인 일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는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운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스티스 카드가 조언에서 나왔으니까. 다만 두 번째 에이스 오브 완즈가 떴어요. 이 에이스 오브 완즈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더 좀 에너지를 키우고 싶다라면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뭔가 지금 이게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싶다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어떤 이런 뭐랄까 관계의 정립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대상이 없으신 분들도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시도, 내가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갖는 마음에 대해서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마지막 10번 펜타클이 뜬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연애 쪽으로 또 에너지를 몰입해갖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내려놓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적인 여유, 현실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으로 같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맞물려서 갈 필요가 있다의 느낌이긴 하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성장, 커리어, 능력, 환경,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에너지를 쓰시고, 또 하나는 좀 연애에 있어서도 좀 더 색다른 방향, 색다른 좀 그런 시야,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 관계 흐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리딩하면서 불현듯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재회라든지 좀 정리되지 않은 관계에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뭔가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어서 더 좀 더 명확하게 좀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저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언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게 된다면 또 그것 또한도 여러분한테 색다른 좋은 기운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뭔가 단순히 그냥 이 현실의 안주 이걸로 끝나기보단 여러분들의 진짜 손에 잡히는 발전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에너지를 쓰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체는 얼마든지 매력이 있어서 되게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요.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카드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까지의 연애, 애정, 기운, 상황 어떠셨는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좀 힘들었다, 상처받았다, 혹은 쉽지 않았다, 뭔가 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을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느껴지는 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고 끌림을 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에너지 기복이 있었어서 되게 좀 웅크러졌을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기운이 있다라는 것으로 또 저는 확인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10번 원제가 떴어요. 이 10번 원제가 떴을 때는 사실상 이제 연애 애정에 있어서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왜 버겁냐? 환경이 안 된다라든지 혹은 내가 너무 감당할 게 많아진다라든지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든지 그럴 수 있는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상이 있어요. 뭐 상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맞춰주거나 꾸역꾸역 해갔을 느낌이긴 해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너까지 신경 쓴다, 너까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을 느낌이고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5번 소드가 떴어요. 5번 소드도 되게 크게 받는 카드거든요. 특히 5번 소드는 어떤 좀 제3자의 개입이라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의도하지 않게 구설수에 올랐다라든지 되게 좀 쉽지 않았어요. 혹은 뭔가 이렇게 결별이라든지 이게 되게 아프게 됐을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대상이 있으신 분들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대상이 없으신 분들로 봤을 때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마음을 쓰기 어려웠을 느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미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내가 너무 이제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한테 마음을 쓰고 애정을 쓰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성 관계에 대한 상처가 커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혹은 불신 그리고 또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평판이 안 좋다라든지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을 느낌이에요.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는 대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꽤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겠다. 연애 애정 기운에 있어서 그렇게 좀 긍정의 기운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확인은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위에서 세 번째 여왕제 카드 뜬 걸 봤을 때는 제가 이 여왕제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뭔가 여러분들은 너무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세 장의 카드의 구조로서 느껴지는 건 군계일학의 느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이죠, 학. 너무 매력적이고 뛰어나. 근데 주변에서 시기 질투 많이 해요. 혹은 여러분 자체는 너무 되게 에너지 기운 자체가 좋은 사람인데 약간 세상이 날 억까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힘들고 싶어서 힘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에너지, 매력은
출중한 거죠. 왜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뭔가 조금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라든지 혹은 저 사람은 환경이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럴 때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좀 상황이 받쳐주지 못했다. 거기다가 밑에서 첫 번째 타워 카드도 이게 외부적인 변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일들이 연애 애정의 기운에 있어서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막 뒤통수를 맞는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이성 관계에 있어서 균열을 겪는다라든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극복할 에너지 기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8번 한트, 세 번째 전차 카드를 통해서 또 이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 상황이 또 여러 가지로 반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마지막 전차 카드를 통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매력이 또 발산이 되고 또 연애 애정 기운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좌절하기보다는 또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좋은 연애 하고 싶어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샘솟는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대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고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대상이 있었어도 어쨌든 좀 잘 이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고 대상이 없으신 분들로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연애나 애정에 마음을 쓰긴 쉽지 않고 여러분도 좀 그런 준비가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도 좀 좋은 행복한 연애 해보고 싶어 라는 에너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매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더 상승이 되니까 이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두고 볼 그런 기운 이런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결국 잘 될 사람 마침내 잘 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의 우선 전반적인 기운 전반적인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기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정감, 그리고 뭔가 이제 갖춰진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루어내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이미 이루어진 완성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좀 완성품, 그러니까 결과, 과정보단 결과를 좀 더 중요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어떤 이 이해관계나 현실적인 거, 능력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그러하면서도 뭔가 좀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특징은 있는데 알게 모르게 마음에 좀 뭔가 위축됨, 감정적인 뭔가 좀 이런 초라함, 감정적인 좀 결핍? 근데 여기서 말한 결핍이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혼자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게 좀 클 수 있을 느낌이긴 해요. 자, 우선 3번 펜타클 뜬 걸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이제 주변이랑 그래도 잘 케미를 맞추고 안정화되면서 자기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에너지와 그리고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두 번째 에이스 오브 완즈도 되게 에너지 있고 진취적이고 뜨겁게 되게 발전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어떤 좀 뭔가 승부사의 근성도 있고 뭐 가만히 있기보단 되게 활동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기운도 보이거든요. 좀 더 주도적으로 본인이 더 되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좀 외적으로는 딱 뭔가 되게 에너지 넘치고 안정감 있고 확 되게 잘한다, 멋있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 내면에는 좀 우울함이라든지 우울함까지는 아니어도 좀 슬픔이라든지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좀 감정의 아픔 이런 게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사실 친해지기 전에는 이 사람의 어떤 이 내면의 깊은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은 잘하고 되게 좀 열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뭐 살아오면서 좀 아픔을 많이 겪었을 수도 있고, 그냥 감정 자체가 그렇게 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감수성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데 그런 감정을 억누르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되게 내면으로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의 모습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럴 사람 절대 아니다 라는 느낌이고, 좀 그러면 이 사람의 좀 성격적인 특징은 좀 볼게요. 네, 지금 봤을 때 이 성격적인 특징에서도 지금 이 전체적인 특징에서 봤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많이 떴거든요. 자, 첫 번째 에이스 오브 펜타클 떴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리 추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선은 벌려놓고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보는 순간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저게 나한테 뭔가 이런 결실을 주겠다 안 주겠다가 딱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후자의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손에 결실이나 결과가 잡히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오브 펜타클 봤을 때도 뭐랄까 이런 이해관계, 현실적인 그런 추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이트 오브 완즈 뜬 거 봤을 때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활동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색하기보다는 움직이는 거. 지금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랑 나이트 오브 완즈 이 두 개를 봤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사무실 안에서 머리를 쓰면서 그런 그 결실을 낸다면, 뭐 제너럴이니까 예시예요. 뭐 주식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주식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자기가 활동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좀 뭐 영업이라든지 서비스, 자기를 표현하는 게 더 맞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만큼 자기를 이렇게 표출하는 거를 되게 원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데스 카드가 떴어요. 이 데스 카드가 떴다라는 건 좀 억눌림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5번 컵도 제가 약간 슬픔, 우울함 이런 표현을 했는데, 데스 카드도 그런 좀 기운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내면에 남들은 모를 자기만의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자기만의 좀 외로움, 슬픔, 다운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말해봤자 어차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안 말하는 거고, 되게 어린 시절부터 그게 굉장히 깊었을 수 있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좀 짠한 거죠. 그냥 나는 되게 슬프고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나 열심히 살게. 요런 느낌. 좀 더 볼게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뜬 걸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좀 되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좀 도화살이 있을 가능성 커요.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가 도화살 카드기도 하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인생의 추나 추동을 나타내는, 그리고 인생에 약간 굴곡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닌 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워가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카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위에 6장의 카드를 통해서 느껴졌던 거는, 이 사람은 되게 현실적이고 열심히 살고 또 자기만의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좀 고독하겠다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고독함은 제가 보니까 이유 없는 고독함이라기보다 삶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네?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네? 근데 이 인생의 이치를 그냥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삶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그 가슴 속에 품게 되는 느낌? 근데 그러면서 좌절하기보단 어쨌든 간에 더 펼쳐나가고 더 이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가 역마살 카드기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맞을 수 있어요. 이 나이트 오브 완즈도 그렇고 운명의 수레바퀴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은 좀이 쑤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럴 수 있어서 그냥 차라리 막 뭘 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맞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스티스 카드 뜬 걸 봤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막 도화살 있고 막 활동적이라고 해서 막 방탕하고 유흥을 즐기고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저스티스 카드는 오히려 굉장히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되게 똑부러지고 어떤 좀 뭔가 지켜야 될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스티스 카드 자체가 한글로 하면 정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카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좀 냉철할 수 있고 기준과 신념이 확실할 수 있어서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한다라든지 혹은 되게 자기가 이제 마음을 써야 할 것과 안 써야 될 것을 분명히 한다라든지 되게 칼 같은 모습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8번 펜타클 뜬 거 봤을 때도 정말 성실합니다. 8번 펜타클이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막 유쾌하고 막 신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꾸준히 신뢰감 있게 묵묵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8번 펜타클은 결실을 내는 카드예요. 근데 그 결실을 내에 있어서 막 월등하게 뭐가 뭐 센스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니까 꾸준히 하니까 그러니까 결실을 내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이제 타로를 매일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매일 올리면서 뭔가 이 유튜브가 이렇게 그래도 자리를 잡게 된 것처럼 저는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정말 저는 원래 직장을 다녔었으니까 직장 생활 하듯이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도 사실 좀 그런 느낌의 카드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성과와 성실을 쌓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기반하냐면 좀 이런 꾸준함에 기반한.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믿을만한 느낌.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이렇게 재미는 없을 수 있고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억눌리고 우울함이 있을지언정 그걸 주변에 피해는 안 주고 그냥 자기 혼자 간직하면서 그래도 되게 할 거를 분명하게 하고 냉철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특징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활동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 보면은 되게 활동적이고 에너지 있지만 또 되게 좀 내향적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 이 사람의 외모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지 볼게요. 자, 외모는 제가 봤을 때는 볼매네요. 네. 보면 볼수록 끌린다. 근데 도화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긴 해요. 물론 확 끌리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좀 도화살 있다고 다 예쁘고 다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처음에는 별 생각 없다가 보면 볼수록 괜찮네, 예뻐 보인다, 너 괜찮아 보인다, 너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모습이긴 해서 이 사람이 딱 좀 그런 느낌. 자, 첫 번째 8번 소드가 떴어요. 이 8번 소드가 떴을 때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실 무난할 가능성이 커요. 막 뛰어나거나 눈길을 사로잡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볼수록 뭔가 이제 관심이 가는 두 번째 2번 완즈가 떴습니다. 2번 완즈는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가고 또 열정이 느껴지고 뭔가 좀 눈에 들어와. 내가 처음에 별 생각 없었는데 이상하다, 자꾸 저 사람 생각나네, 이렇게 자꾸 눈에 띄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 거기다가 마지막 에이스 오브 컵 뜬 걸 봤을 때도 그러다가 이제 콩깍지가 쓰이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출구 없는 매력을 갖춘 외모다라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왜 저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해, 멋있다고 해? 하고 하지만 볼수록
너무 괜찮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너 왜 이렇게 귀엽니? 너 왜 이렇게 괜찮니?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외모여서 그래서 은근히 인기 많은 사람. 처음에는 제가 인기 많다고 했다가 인기 많을만 하네. 요렇게 흘러가는 사람. 그래서 요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과 이제 여러분이 잘 될 것이고, 없다면 이제 뉴페가, 이런 특징을 가진 뉴페가 여러분이랑 잘 되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연애운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은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기운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은 있네요. 자,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좋게 흘러가면서도 신중하다. 그리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와 그리고 삶, 여러분의 어떤 현실, 이런 것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잡고 가게 되는, 그리고 그만큼 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서 저는 앞으로 그래도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뭔가 되게 풋풋하고 안정되고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뭔가 이전까지 좀 이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 상처가 치유되는, 오히려 남부럽지 않게 되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카드는 확인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컵이 떴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한테 연애 애정적인 기운에 있어서 새로운 기운,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점, 그러니까 대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좀 여러분들이 이 연애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마음을 쓰고 관심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대상이 여태 있으신 분들도 좀 더 풋풋한 그런 애정을 나눌 수 있을 그런 방향성이 보이고, 대상이 없으신 분들도 새로운 연애의 기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작의 기운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시작의 기운이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바로바로 뜨겁게 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제 좀 더 이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의 융화, 교류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절제 카드, 세 번째 3번 펜타클 뜬 걸 봤을 때 우선 뭔가 좋은 기운이 들어온 건 맞지만 이 좋은 기운을 신중하게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그 강낭콩 씨를 받았다고 할게요. 강낭콩 씨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강낭콩 씨를, 강낭콩이 씨죠? 죄송해요. 강낭콩을 받았어요. 강낭콩을 이제 심어서 키우면 내가 이제 그 강낭콩들을 이제 다 수확해가지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에이스 오브 컵은 강낭콩을 받은 상태로 들어오는 거라면, 절제 카드랑 3번 펜타클은 이제 강낭콩을 키우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상 나한테 분명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연애 애정이 있어서 그게 눈에 팍 하고 트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맞물려 가면서 결국에는 이 연애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또 연애 쪽으로 안정감 있게 기운이 뻗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강낭콩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드디어 강낭콩 수확해서 강낭콩 밥 지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첫 번째 러버스가 뜬 거죠. 그래서 절제 카드 3번 펜타클까지는 뭔가 여러분들이 상황과 현실 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에서 조율을 가면서 연애 쪽으로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도 내 어떤 애정 기운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정말 애틋하고 되게 뜨거운 애정 깊은 그런 연애, 사랑을 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걸로 보여서
이 러버스가 떴을 때는 대상이 있다라면 그 대상과 정말 뜨겁게 연애할 수 있을 모습이고, 대상이 없다 했을지라도 어떤 새로운 인연과 정말 꽁냥꽁냥 애정 깊은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밑에서 두 번째 퀸 오브 소드, 마지막 2번 펜타클 이렇게 뜬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연애에 또 너무 이렇게 치중되기보단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될 현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할 상황,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유지를 잘 이렇게 해가면서 균형과 조율을 잘 맞추면서 이제 연애도 하고 여러분의 삶도 살고 그럴 수는 있겠다. 다만 아무래도 그 조절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고군분투는 할 수 있겠지만, 균형을 맞추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휘둘리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의 이 에너지 기운을 가지고 뻗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연애 애정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즈, 매지션 카드, 데스 카드. 자, 요렇게 뜬 걸 봤을 때요, 저는 지금 이 세 장의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이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할 건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자, 우선 앞에서 여태까지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에서 나타났던 카드가 얘네 둘이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근데 얘도 사실 되게 책임감, 버거움, 부담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9번 한즈는 좀 현타와 어떤 번아웃, 지침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되게 애를 많이 쓴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지션 카드가 떴을 때는 좀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은 여러분의 매력을 펼칠 수 있고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데스 카드가 떴어요. 이 데스 카드도 끝과 시작, 정리와 출발, 새로운 전환점,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다 보니까, 자, 이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붙잡고 있는 거,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이 가벼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을 가꾸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새로운 출발을 해라. 더 나아가서 매지션 카드 자체가 좀 이렇게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성장을 더 키워가는 그런 카드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에너지를 쓰신다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갉아먹으면서까지 희생시키지 말아라.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카드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까지의 연애, 애정, 기운, 상황 어떠셨는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데스 카드 뜬 거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좀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고, 물론 뭐 대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닥 연애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을 수 있겠다의 느낌입니다. 근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뭐 사람이 없다, 뭐 이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그게 꼭 연애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좀 친구 같고 어떤 좀 이해관계 그런 부분 안에서만 좀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좀 다운된 잔잔한 그런 연애 애정 기운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엄청 긍정의 기운은 아니었던 느낌이에요. 이 데스 카드 자체도 되게 억눌리고 끝나고 정리하는 카드기도 하고, 전환점, 끝과 시작을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끝맺음을 내려고 하는 그런 카드기도 해서, 이 데스 카드가 떴을 때는 대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도 대상이 있어도
좀 관계에 있어서 약간 루즈함을 느끼거나 미적지근함을 느끼거나 그렇게 막 긍정적인 연애 느낌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연애다운 연애가 좀 아니었을 수 있죠. 그리고 대상이 없었다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6번 컵 그리고 6번 펜타클 떴어요. 자, 6번 컵과 6번 펜타클이 떴을 때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연애 같은 느낌은 안 나도 되게 친구 같고 그냥 지인 같고, 그리고 서로한테 어떤 뭔가 현실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약간은 좀 비즈니스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뭐 연애의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긍정은 아닌 거죠. 뭐 그렇다고 나쁘다까지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는, 하지만 이 세 장의 카드를 다 봤을 때, 위에서 세 장의 카드를 다 봤을 때는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쉬웠을 것 같다. 이게 뭐 이 관계가 조금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냥 되게 뭐랄까 형식적인 거, 뭐 습관적인 거,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 이제 대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친구처럼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동료처럼 그렇게 지낼 사람들은 꽤나 있어 보였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 연애를 생각할 만한, 애정의 그런 마음을 생각할 만한 그런 대상은 없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잠깐 썸 타든지 잠깐 뭔가 있었어도 그냥 흐지부지 된다라든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냥 또 여러분의 그 이해관계 현실 이런 걸 더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첫 번째 2번 펜타클 뜬 거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 연애 애정에 있어서 막 그렇게 집중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성적인 거에 관심이나 마음이 없었을 것 같진 않아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뭔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자꾸 분산이 된다라든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여곡절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보이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속된 말로는 약간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 왜냐면 2번 펜타클은 상황 가운데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저글링을 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이 연애 애정 기운 안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카드가 떴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 애정 쪽으로 밖에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썼을 느낌이 아니고, 거기다가 밑에서 두 번째 7번 소드, 마지막 은둔자 카드도 막 이렇게 마음을 깊이 있게 나누고 막 정말 진실된 마음 감정 교류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여러분의 그 내면 안에 고립이 된다라든지, 혹은 대상이 있어도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느낌이 아니어서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자꾸 회의감, 생각 이런 것이 들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좀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만약에 대상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뭔가 좀 연결되지 못한, 내면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좀 벽이 느껴지는 그런 연애 애정이었을 것 같은 느낌. 대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는 뭐 그냥 나쁘지 않게 주변이랑 지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또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었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좀 뭔가 너무 이 연애에 대해서 무뎌져가지고 좀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을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잘 될 사람, 여러분이랑 결국 이어질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랑 이어질 사람, 잘 될 사람의 특징. 전체적인 기운 안에서 좀 볼게요. 자, 전체적인 기운 안에서 이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해요. 그리고 되게 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누구든지 와서 기대고 싶은 사람의 느낌이에요. 푸근하다, 편안하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외로운 사람. 뭔가 되게 넓은 울타리 같고
기댈 언덕 같고, 그럼에도 정작 자기는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데, 자, 우선 첫 번째 8번 펜타클 뜬 거 봤을 때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재미없어도 그냥 묵묵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신뢰감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금전적인 것이나 이 경제적인 것,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따박따박하게 착착 들어올 수 있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좀 사무직이나 공무원 이런 것이 좀 맞을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여왕제 카드 뜬 거 봤을 때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합니다. 이 여왕제 카드는 기본적으로 풍요와 넉넉함의 상징이고 되게 여유로움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느꼈을 때 저 사람한테는 기댈 수 있어. 저 사람이랑은 함께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를 많이 받게 하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되게 따뜻함을 풍기는 사람일 것 같아요. 따뜻하고 믿을만하고. 대신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지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함에도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한테 의지를 못하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 한다는 건 내가 잘난 사람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일 다 하는 사람. 혼자서 다 책임지고 막 꾸역꾸역 어떻게든 다 하고 누구한테 쉽게 못 기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 커요. 마지막 5번 컵을 뜬 걸 봤을 때도 어떤 내면의 어떤 상처, 속상함, 외로움, 서글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자체는 기본적으로 애정을 막 많이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그 애정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했을 때 되게 좀 좌절감, 서운함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조금 혼자서 쓸쓸함을 많이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이 사람의 좀 성격적인 특징을 볼게요. 자, 봤을 때 그래도 자기가 비록 외롭고 고독해도, 그리고 내면에 어떤 슬픔과 그런 게 있어도 나름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첫 번째 9번 컵 뜬 걸 봤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당당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한테 꿀리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왕제 카드에서 이 사람이 되게 풍요롭고 여유 있고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댈 만한 그런 아우라 분위기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연장선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좀 외로워도 그래도 나는 뭐 괜찮아. 난 당당하고 나는 잘 해낼 거고 나는 그래도 나한테 자부심이 있어.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도 감정에 좀 힘이 있다의 느낌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두 번째 에이스 오브 펜타클, 세 번째 10번 펜타클 이렇게 떴어요. 자, 에이스 오브 펜타클 자체도 굉장히 좀 어떤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카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떴다라는 것은 어떤 그냥 막무가내 출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한테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긍정적인 이해관계가 성립이 될 때 그럴 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그래도 자기 것을, 자기 밥그릇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펜타클도 굉장히 여유있고 풍요로운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갖춰진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 사람은 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그 재능이 단순히 그냥 재능이 아니라 진짜 밥벌이가 될 만한 재능, 돈이 될 만한 재능,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저돌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좀 느린 사람일 수도 있고 여유있고 느긋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도 되게 결과 잘 내는 사람, 근데도 뭔가 되게 잘 해내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
느껴져서 뭔가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기운을 많이 받겠다라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되게 뭐랄까 주변과의 평화로움, 유지, 그리고 또 어떤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많이 보이거든요. 안정감 있고. 근데 그게 호구는 아니다. 제가 여왕제 카드에서도 느끼긴 했지만 여왕제가 황제잖아요. 여자 황제. 그러니까 여유 있고 넉넉하고 부드럽지만 되게 강하거든요. 따뜻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여기 저스티스 카드 뜬 걸 통해서도 그게 느껴져요. 자, 9번 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정이 어쩐 자신감, 든든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부심이 있다고. 비록 자기는 혼자 외로울지언정. 근데 여기 저스티스 카드가 주변과 잘 지내고 좋게 지내는 거를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주변에 끌려다니는 스타일 전혀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맞춰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아닌 거는 확실하게 끊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좋은 게 좋은 거지도 그냥 유흥과 여가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변과 분쟁 없이 여유 있고 넉넉하게 지내고 서로한테 좋은 에너지 기운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런 사리분별을 못해서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스티스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은 상당히 칼 같다. 되게 허용 범위는 넓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런 것까지 참아준다고 하는 정도의 어떤 좀 되게 넓은 인품과 그리고 아량도 넓고 따뜻할 거고 이해하는 폭도 넓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아니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칼같이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고 결단한 게 있고 뭔가 선을 딱 넘어버린다 하면 그냥 잘라버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마음이 확 돌아서면은 되게 무서운 사람. 그리고 자기만의 내면에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 밑에서 또 두 번째 이 10번 컵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 정말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지금 10번 펜타클, 10번 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마보이, 마마걸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자기의 가정, 나의 울타리,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과 애정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가정적이어서 되게 좀 따뜻하고 가족들한테 엄청 잘할 것 같고, 근데 뭐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또 주변도 잘 챙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주변을 되게 보살필 수 있는 그 감정의 폭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싸우지 않는 그런 파이터 기질은 없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2번 펜타클 뜬 거 봤을 때도요. 이 사람은 뭔가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2번 펜타클은요. 자기가 놓칠 수 없는 현실적인 것들, 이해관계, 혹은 자기한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되게 에너지를 쓰게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2번 펜타클이 떴을 때는 사실상 이 사람이 조금 이런 성장에 대한 욕심이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변의 피해는 절대 안 끼쳐요. 하지만 뭐 돈이 되는 거, 혹은 내가 더 발전하는 거, 나의 어떤 뭐 커리어나 능력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욕심을 부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쪼들려도 힘들어도 가랑이가 찢어져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그런 좀 근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확인이 돼서, 제가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마음도 넓고 따뜻하면서도 좀 이 사람은 그런 감정 교류, 물론 감정이 따뜻하긴 하지만 뭐 이성적인 관계, 그리고 또 친구 관계, 뭐 지인 관계,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도 주변과의 융화, 따뜻함도 유지하면서 자신의 성장,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결실, 능력, 이런 것에 더 에너지를 쓰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의 좀 외모적인 특징 어떨지 볼게요.
자, 보니까 이 사람은 좀 귀여운 매력이 있는데 귀여운 매력과 좀 호감형이다 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거든요. 다만 그러면서도 조금 이렇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약간 이제 멀리서만 지켜보게 될 것 같은, 조금 말 걸기 쉽지 않은, 근데 그 말 걸기 쉽지 않다고 해서 뭐 싸가지 없어 보인다, 냉랭해 보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인기쟁이처럼 생겨가지고 뭐 내가 쟤한테 말 거는 게 뭐 괜찮을까? 내가 말 걸면은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이미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나까지 말 걸었을 때 좀 피곤할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래서 외모는 생각보다 되게 좀 뭐랄까 인기쟁이 느낌이긴 하다. 자, 우선 첫 번째 7번 펜타클 뜬 거 봤을 때요. 눈길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딱 보면 계속 힐끔힐끔 쳐다본다라든지 한번 말 한 번 걸어보고 싶은데 막 이런 느낌.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페이지 오브 컵도 되게 좀 귀엽거나 호감형일 때, 외모가 중상 이상일 때 나오는 카드라서 괜찮을 비주얼이겠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런 이미지다 보니 내가 말 걸면은 나 귀찮을 것 같은데, 내가 말 걸면 답장 되게 느끼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이렇게 진입장벽이나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좀 그런 이미지와 동시에 좀 잔잔하다? 막 이렇게 눈길을 끌고 괜찮게 생겼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엄청 뭐 이렇게 활발하게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차분하고 잔잔하고 조용하게 생긴, 좀 잔잔하게 생긴 그런 느낌의 외모가 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랑 잘 될 사람이고, 없다면 유패가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차 카드. 지금 봤을 때 뭔가 좀 여러분의 연애 애정에 있어서는, 그 전체적인 기운에 있어서는 되게 여러 가지 변화, 과도기가 있겠다라는 느낌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뭔가 호감을 느낄 만한, 그리고 또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이성이 나타난다라든지, 혹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들이대는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그럴 순 있는데, 그럼에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이나 현실에 더 치중하느라고 그런 연애 쪽에 좀 에너지를 쓰기에는 주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느껴지는 건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좀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이성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또 그 안정감 있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좀 더 이제 연애나 애정 쪽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확인은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차 카드가 떴어요. 이 전차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좀 여러분의 그 연애 애정 기운에 있어서 그 매력이 상승해지는 그런 모습이 들어온다. 전차 카드도 약간 도화살 카드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되게 매력과 끌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카드고요. 이 전차 카드가 떴을 때는 뭔가 좀 여러분한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연애 기운이 팍 하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느낌이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피구할 때 공이 탁 던져져가지고 팍 받듯이 그렇게 확 이렇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그런 느낌인데, 이런 에너지 기운이 확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뭐 7번 소드, 행맨 카드, 황제 카드, 타워 카드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는 그 들어오는 기운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좀 변화라든지 좀 에너지 전환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대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과의 어떤 뜨겁고 열렬한 기운이 확 들어오면서도 어떤 좀 서로한테 다 표현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그리고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다 터져 나오게 되면서 나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우리가 상처에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째야지 이제 아물게 되듯이
그런 좀 과도기를 겪으면서 마지막 3번 펜타클 뜬 걸 봤을 때 결국에는 관계가 안정화되고 상황도 안정화되면서 서로한테 좋은 기운을 펼칠 수 있게 되고 꾸준하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대상이 없으신 분들도 뭔가 이제 확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옴과 동시에 뭔가 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연애 애정에 있어서 이전까지 여러분이 마주하지 못했던 내면이라든지 혹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라든지, 그러면서 이 애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간과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완전히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휘말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기준과 에너지,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도 이제 대상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뭔가 좀 더 안정화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의 변수, 과도기를 겪으면서 뭔가 지나칠 사람은 지나치고, 그리고 좀 뭔가 이게 걸을 사람은 거르고, 그리고 나서 진짜 믿을 사람들, 이런 사람이랑은 연애해도 괜찮겠다라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좀 주변에 남게 되고 여러분의 환경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3번 카드 분들의 앞으로의 연애 애정 기운은 이런 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우여곡절이, 그리고 그 인내해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 밑에서 첫 번째 황제 카드가 어쨌든 자리를 잡고 또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애 때문에 소가리를 하거나 뭐 막 이렇게 쭈구리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그런 주도권 하에서 그 다음 타워 카드도 굉장히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카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황을 이끌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맞게끔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적합할 수 있게 그런 겪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뭔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연애 애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안전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혹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든지 라고 저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9번 펜타클, 저지먼트, 2번 펜타클. 자, 지금 이 카드에서 구조를 통해 제가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은 굳이 이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목을 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더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의 가치를 키워라 라는 카드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알아서 이런 상황들은 맞물려서 이제 풀릴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새로운 이런 사람이 들어오든 혹은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그렇게 유지가 되든, 그래서 연애 쪽으로 에너지를 쓰게 됐을 때도,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거, 능력적인 거, 여러분을 이제 성장시키는 쪽으로는 절대 에너지를 놓지 말아라 라고 좀 카드는 확인이 돼요. 9번 펜타클도 되게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카드입니다. 되게 성공한 그런 사람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조언해서 떴다라는 건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능력, 발전에 에너지를 더 쓰라는 카드이긴 해요. 연애에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기보단. 그리고 나서 저지먼트 2번 펜타클이 떴어요. 저지먼트 카드는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카드거든요. 내가 뿌린 대로 결실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알아서 그런 애정, 연애 기운은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의 그런 빛을 보고 알아서들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동시에 또 마지막 2번 펜타클도 여러분들이 어떤 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뭐 상황도 유지하면서 나중에 연애를 하더라도 애정 연애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같이 조율해 가면서 하면 좋을 모습이라, 완전히 연애나 애정에 몰입하지 말아라. 여러분을 놓지 말고 여러분의 성장을 계속 이어져 가라 라는 모습으로 카드는 확인이 되네요.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번 카드 분들, 여러분들의 현재까지의 연애, 애정, 기운, 상황 어떠셨는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연애, 애정, 기운에 있어서는 뭔가 좀 불안함? 아쉬움? 그러면서도 뭔가 계속 끊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카드에서 계속 느껴지는 건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이고, 혹은 뭔가 좀 이 연애에 있어서 나 안 할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마음 안 써, 뭐 이전의 기억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이래 놓고서는 이제 또 뭔가 다시 시작하게 된 그 어떤 연애 애정이 막 이렇게 모락모락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소드가 떴네요. 자, 에이스 오브 소드는 새로운 출발의 카드죠. 시작의 카드입니다. 대신 어떤 출발 시작이냐면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제 대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 좀 더 냉정하고 정리한다라든지 새 출발한다라든지 좀 그랬을 모습이고, 대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전까지 놓지 못했었던 관계에 있어서 이젠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혹은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더 이상 연애라는 것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좀 더 이제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려고 했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 오브 소드가 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연애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달 카드가 떴어요. 이 달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그런 이 현실적인 감각,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좀 불안해했다. 다운된 우울함. 그리고 이제 연애 기운에서 이렇게 떴다라는 건 연애를 하기에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뭐 신뢰감이 잘 안 생긴다라든지, 누군가를 만나도 불안한다라든지, 혹은 연애에 있어서 계속 자꾸 삐걱거리다라든지 되게 좀 불편했을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세 번째 황제 카드도 되게 딱딱한 기운이어서, 황제 카드가 떴을 때는 물론 뭔가 대상이 있었을 때는 이런 우여곡절과 불안함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기싸움이라든지 주도권 싸움 이런 것이 있었을 수 있고, 혹은 대상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도 우선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 고집이라든지 자존심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커가지고 이런 연애에 있어서 막 그렇게 애걸복걸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위에 세 장의 카드만 봤을 때는 애정의 기운이 그렇게 썩 좋았던 느낌은 아닙니다. 되게 좀 불안하고 되게 좀 딱딱하고, 나도 안정적인 연애는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근데 그럼에도 밑에서 첫 번째 퀸 오브 펜타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매력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퀸 오브 펜타클은 그리고 되게 빛이 나는 카드거든요. 능력도 있고 되게 좀 눈부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선망의 대상처럼 볼 수 있는 카드라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기운이, 왜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세상이 날 억까하는 때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냥 기운 자체가 좀 그렇게 힘들었을 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괜찮아요. 그냥 상황이 좀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두 번째 4번 컵 봤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 아쉬움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었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있었을 관계로 보더라도 되게 막혀있는 연애, 그리고 좀 아쉬움이 남는 연애,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어떤 행동과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뭔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됐던 연애, 이런 모습이고, 대상이 없었다라고 했을지라도 뭔가 좀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크게 느끼게 된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밑에서 마지막 에이스 오브 완즈 뜬 걸 봤을 때 이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결국에는 뭔가 좀 여러분한테 다시금 새로운 긍정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는 에이스 오브 소드랑은 전혀 다른 느낌의 카드거든요. 물론 둘 다 붙잡고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카드는 맞지만 얘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카드라면, 결단하는 카드라면 얘는 뜨겁고 본능적이고 의욕적으로 되게 에너지 있게 나가는 그런 출발의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정하고 어려운 연애 애정 기운이었겠지만 뭔가 좀 뉴페가 나타났거나 혹은 관계를 다시금 잘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든지 좀 긍정의 기운이 이제 맞물려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흐름으로 보여서 좀 되게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의욕과 의지를 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운과 상황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카드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결국에는 잘 될 사람, 여러분이랑 이어질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잘 될 사람, 이어질 사람의 특징. 우선 전체적인 기운 안에서의 특징을 볼게요. 자, 보니까 이 사람은 우선은 되게 연민도 있고 뭔가 좀 사람을 되게 잘 도와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은 있는데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불쌍하면 다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고 좀 계산을 하면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와줄 만한 사람은 도와주되 아닌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이제 쳐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쳐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게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또 에너지도 있고 좀 의지와 파이터 기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존심도 세고. 근데 이 사람도 좀 능력은 있어 보이네요. 어떤 좀 커리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확인이 돼요. 자, 첫 번째 6번 펜타클이 떴습니다. 6번 펜타클은 어떤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적인 부분 안에서 되게 서로 윈윈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또 되게 공생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떴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아량을 가진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만큼의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좀 그냥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내가 너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너도 내가 힘들 때는 좀 도와줘야 돼? 이런 거를 좀 따지는 사람.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철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았다? 하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자기도 주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받았으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큰 사람이고 두 번째 7번 완즈 뜬 걸 봤을 때 좀 이 사람은 이것저것 해내야 되는 게 많은 사람. 좀 감당할 게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감당할 게 많다고 해서 그거를 못 쳐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의욕이 있고 좀 오기가 있다. 이 호랑이 모습만 보더라도 되게 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고 강하고 좀 자기의 이런 공격을 받는다 해서 거기에 쭈구리 되지 않고 되게 좀 진취적으로 막 이렇게 쳐내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킹 오브 펜타클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 에너지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이해타산을 잘 따질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킹 오브 펜타클이 떴을 때는 사실상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갖춰진 사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이끄는 걸 중요시하고 자기의 어떤 루틴이나 바운더리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하긴 한데 감정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이해관계적인 따뜻함이고 그리고 자존심도 좀 세고 되게 좀 에너지, 자기 중심이라든지 자기 내면의 그 기운이 강한 사람으로 좀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도 자기 사람한테 되게 부드러운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요. 생각이 좀 많네요. 생각이 좀 많다. 이것저것 상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서 뭔가 자기 사람이 됐을 때는 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 위에서 세 장의 카드가 떴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 안에서는 그래도 막 이해관계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의 좀 더 그 특징을 들여다봤을 때 되게 이제 자기가 신경 써야 되고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을 때는 좀 무한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리고 좀 콩깍지가 잘 쓰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첫 번째 퀸 오브 컵이 떴어요. 퀸 오브 컵 자체가 정말 배려심 있고 따뜻한 카드입니다. 감정을 쓰는데 엄마처럼 아빠처럼 마음을 쓰는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가 떴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자식한테 콩깍지가 쓰여갖고 마음을 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마음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한테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사람이 됐다, 내가 챙길 사람이 됐다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어떤 엄마 같은 아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 7번 컵도 되게 생각도 많고 또 이것저것 상상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MBTI로 쳤을 땐 S보다는 N인 거죠.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대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이런 만약에가 많이 생기게 된 이유는 워낙 쳐내야 될 게 많았어서 그랬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야 돼.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행맨 카드 뜬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 지켜야 될 사람에 있어서는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지금 행맨 카드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건 희생을 많이 해요. 어디까지나 자기의 사람한테 있어서는. 근데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되게 큰데 그게 이제 제가 느껴질 때는 되게 고맙기도 한 부분이겠지만 동시에 주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까지 해? 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 되게 자존심 세잖아. 너 이해타산 따질 줄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은 적당하게 관계를 맺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 사람이 되면 다 퍼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상처가 되게 많아 보이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5번 소드가 떴어요. 5번 소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굉장히 크게 잘 받는 사람. 그리고 이미 많이 받은 사람. 엄청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었을 사람. 물론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진짜 이 사람이 좀 인복이 없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사람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복이 없는 것도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좀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해서 좀 잘 돌려받지 못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방어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번 소드도 단순히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살아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10번 소드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괴로워서 정점을 찍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 예민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 힘듦과 외로움과 괴로움 사이에서도 어쨌든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 같고 그걸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10번 소드는 어쨌든 힘든 거에 정점을 찍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상처받고 힘들고 예민하고 그래도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뛰어넘고 또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근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이 9번 소드가 떴어요. 9번 소드 뜬 거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예민할 수 있어요. 엄청 예민하고 또 뭔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계속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특징에서 제가 느껴지는 건 우선은 능력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요. 마음도 따뜻하긴 합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느끼기엔 이 사람이 자기는 잘 못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되게 이해 타산을 잘 따지고 또 기브 앤 테이크를 잘 따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이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범위까지는 좀 그 경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잘 무너지기도 하고 잘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민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와 교류한다는 게 나는 진짜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쉽지는 않다. 근데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특징이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랑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사람한테 헌신적이거든요. 대신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는 포인트는 뭐는 있냐면, 이 사람이 좀 예민하고 우울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뜨문뜨문 표출이 될 수 있는 거, 혹은 여러분이 어쨌든 그런 거를 봐야 한다라는 거, 이런 건 좀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건 맞고,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또 따뜻한 사람인 것도 맞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의 좀 외모적인 특징을 볼게요. 자, 되게 호감, 관심 끌리는, 그리고 되게 귀티나는 스타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에이스 오브 완즈 통해서 우선 중간 이상 가겠다. 그리고 되게 확 뛰는 외모겠다. 그리고 좀 번호 몇 번 따일 만한 그런 외모일 느낌이고요. 에이스 오브 완즈뿐만 아니라 9번 펜타클 떠도 그래요. 9번 펜타클도 되게 귀티나고 되게 능력 있고 잘 꾸미고 외적으로 출중한 사람일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오브 완즈, 9번 펜타클, 이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외적으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잘 꾸미고 되게 있는 집 집안 사람 같다, 있어 보인다, 있어빌리티. 근데 뭐 여기 킹 오브 펜타클에서도 그런 느낌이 났다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고고한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마지막 4번 소드를 통해서는 좀 그 고고한 분위기 아우라 가운데서도 뭔가 좀 잔잔하고 신중한 느낌. 뭐랄까, 내향적이다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차분하다. 그냥 되게 세련됐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나대지 않는다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뭐랄까,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고급진데 되게 눈에 확 띄는데도 뭔가 우아한 느낌.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과 세계가 있는 느낌. 요런 이미지겠다라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단순 귀엽다의 느낌은 아니고요. 귀엽고 그런 느낌은 좀 멀고 오히려 좀 성숙하고 부티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랑 잘 될 사람일 것이고, 없다라면 뉴페가 여러분이랑 잘 될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연애 애정 기운은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의 그 연애 애정 기운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온 느낌이긴 했잖아요. 앞으로의 이 애정 기운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출발, 전환점, 그러면서 되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다 보니 긍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연애운은
자, 우선 첫 번째 3번 펜타클 뜬 걸 봤을 때 안정화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 안정화 가운데서 뭔가 이런 연애나 애정에 확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은 있거든요. 뭐 둘만 생각할 수 없는 관계, 상황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도 연결될 수도 있고, 대상이 없으신 분들은 좀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되게 신중하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 3번 펜타클과 절제 카드가 떴을 때는 좀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지 엄청 막 다이나믹하고 애정 넘치게 이런 연애 기운이 흘러간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세 번째 3번 소드가 떴어요. 이 3번 소드는 조금 이런 이 과도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한테 나쁘게만 작용하진 않는다. 우리가 뭔가 성장통을 겪고 힘듦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뭔가 더 이제 단단해지듯이 요런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약간 냉랭한 시기, 연애에 있어서 나 이제 새로운 기운 들어와서 너무 좋았는데 했는데 그게 막 쭉쭉 뻗어나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고 자리매김을 할 게 보여요. 자, 황제 카드가 떴어요. 이 황제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더 이상 불안하거나 우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된다. 뭔가 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번 풀카드가 떴어요. 0번 풀카드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있어서 힘들게 했던 거, 걸리게 했던 거, 되게 나를 좀 주춤하게 했던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새 출발하면서 뭐가 떴냐? 마지막에 선카드가 떴네요. 이 선카드는 굉장히 뜨겁고 에너지 있고 활동적이고 어떤 좀 좋은 회복의 기운이 들어오는 카드라서, 선카드가 떴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연애 애정에 있어서 정말 불타고 이제 의욕적인, 되게 기대할 만한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아프게 했던 관계든 뭐 아프게 했던 상황들이든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좋은 기운과 맞물려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랬던 그 맞물려서 흘러가면서도 좀 드러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잘 된다. 여러분이 정말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애정과 애틋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생기고, 그런 의지와 의욕도 희망도 생기는 모습이 카드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그 지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겪고 새로운 출발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 물론 지금의 대상을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 대상과도 이제 해결해 가면서 새로운 관계로서 정립해 가서 이제 좀 좋을 수 있는 모습이고, 대상이 아예 없으신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 연애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들, 그리고 또 두려움, 신중함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정말 이런 애정 넘치는, 정말 열정 넘치는 연애 애정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펜타클, 10번 원즈, 저지먼트 카드가 떴네요. 자, 이 세 장의 카드의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여러분들이 애쓰신 대로 결국에는 결실을 하게 될 거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책임은 헛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가든 여러분한테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안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순간에 좌절하기보단 이 더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결국에 손에 잡힐 결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여러분한테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4번 펜타클도 좀 더 현실에 더 집중하고 현실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카드입니다. 10번 완즈도 좀 여러분이 좀 책임져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들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카드인 거죠.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물론 버거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현실에 더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또 만약에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는 괜찮다. 대신 그렇게 그 최선이 여러분이 느꼈을 때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정한다라든지 혹은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 결실을 기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애 애정 기운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분한테의 그 보상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 그러기에 막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지, 막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내가 액션을 취해야지, 이런 느낌보다 그냥 여러분의 도리, 여러분의 상황의 안정, 이런 것에 그냥 해야 할 것들을 다 하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